여러분, 머스크가 결국 인간의 직업을 빼앗았습니다. 운전의 시대가 끝나고 AI가 도로를 장악한 순간이죠. 이 기술은 결코 단순하지 않은데요. 인류가 만든 첫 번째 스스로 돈 버는 기계가 바로 테슬라 로보택시입니다. 머스크는 이 프로젝트를 세상을 뒤집을 마지막 한 수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삼성과 TSMC의 동맹으로 만들어지는 AI5 칩, 그리고 내년 2분기 양산에 들어가는 사이버캡 세 가지가 합쳐지는 순간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AI 산업의 심장,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의 제국으로 진화하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로보택시가 단순한 자동차 프로젝트가 아니라 돈의 방향, 산업의 질서, 그리고 인간의 역할까지 바꾸는 게임이라는 사실, 그 모든 흐름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의 첫 로보택시 시범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차 안에는 운전대가 없고 사람은 단지 목적지만 입력하죠. 머스크는 차량이 더 이상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라 수익 창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차가 스스로 돈을 벌게 하는 구조예요. 하루에 10시간만 운영돼도 연간 3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이동을 수익화하는 플랫폼 기업이 되는 거죠. 로보택시 한 대가 운행을 시작하는 순간 그건 공장보다 강력한 현금 창출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건 테슬라의 AI5 칩입니다. 이 반도체는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의 두뇌의 역할을 하죠. 머스크는 엔비디아에 의존하던 구조를 바꾸기 위해 삼성과 TSMC를 동시에 파트너로 묶었습니다. 테슬라는 설계를, 두 회사는 생산을 맡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칩이 처음으로 탑재될 차량이 바로 사이버캡입니다. 최근 머스크는 공식 석상에서 사이버캡 양산은 내년 2분기에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테슬라의 로보택시 전용 모델이 이제 실제 생산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이 실험은 머스크의 비전이 사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소식이 나온 뒤 시장이 바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테슬라 주가는 450달러를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술주 ETF 자금이 3일 만에 300억 달러 이상 유입됐습니다. 키치 제럴드는 목표 주가를 510달러로 상향했고 TD코에는 로보택시 사업이 테슬라의 장기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죠. 즉 월가가 이제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AI와 로보틱스의 인프라 기업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는 자율주행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다며 이 순간을 증기기관의 재림에 비유했는데요. 이 말이 가진 의미는 큽니다.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 기업으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AI 칩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율주행 데이터를 독점하며 차량 한 대 한 대가 움직이는 데이터 센터로 진화하고 있죠. 이 머스크가 삼성 TSMC를 동시에 묶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AI5 칩을 독립 생산함으로써 엔비디아 의존도를 끊고 AI 연산의 주권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반도체 패권을 향한 머스크의 자립선언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AI 산업의 중심이 실리콘밸리에서 오스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AI 서버, 로보택시, 반도체 모든 기술축이 텍사스에 모이는 중입니다. 머스크는 오스틴에서 안전 감독자 없는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왜냐하면 감독자 제거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인간의 개입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머스크는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며 테슬라는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이제 사회적 수용성의 벽과 맞서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리스크도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고가 전 세계 신뢰를 흔들 수 있고 각국 정부의 규제 프레임이 테슬라의 속도를 제약할 수도 있죠. 그래서 머스크는 기술뿐 아니라 정책 협력과 규제 선점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가 직접 백악관 인공지능 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이유도 이 때문이죠. 이 모든 걸 정리해보면 머스크가 말한 로보택시의 시대는 단순한 교통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돈을 벌게 하여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플랫폼이 산업의 질서를 다시 짜는 순간 이건 움직이는 공장이자 자율수익형 시스템의 탄생입니다. 머스크는 결국 돈을 스스로 버는 첫 기계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보는 테슬라는 AI, 로보틱스, 데이터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월가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510달러 이상으로 상향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산업의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하는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임합,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친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류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 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꿈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